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한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표현의 자유를 꼽겠습니다. 자기 소신대로 말할 권리,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반대할 수 있는 권리, 반대할 자유입니다. 북한에서 반대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모험이죠.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되는 게 아닌가, 표현의 자유, 반대할 자유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듭니다.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사건이 최근 연달아 3번 있었습니다. 먼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라는 주장입니다. 최근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한을 향해 이놈 저놈 막말을 섞어가면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협박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여정은 이제 나이 32입니다. 32년 동안 북쪽에서 김여정이 뭘 받겠습니까? 왕이나 다름없는 할아버지, 아버지, 오빠의 통치밖에 본 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국민이 반대 의견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남쪽 정부도 자기들처럼 하라는 거죠. 이 김여정은 탈북자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똥개들이 기어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이게 뭡니까 이게? 똥개는 탈북 주민이고 주인은 대한민국 정부란 얘기입니다. 김여정의 머릿속에는 국민은 주인의 종속물입니다. 그런데 이 어이없게도 우리 정부가 여당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나섰습니다. 한 여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 아니, 국민의 입을 막는 체제가 통일이라면 그런 통일을 해야 합니까? 저는 왕국의 식민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걱정거리는 역사 왜곡 금지법 추진입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거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 역사 왜곡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 무엇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 역사이고 무엇이 왜곡인가요? 누가 정하는 거죠? 자, 미국에서 흑인이 경찰에 목이 눌려서 사망한 사건으로 전 세계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도 요즘 동조 시위가 대단합니다. 런던 하원 광장에 윈스턴 처칠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가 동상에 새겨진 처칠 이름에다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 아래 인종주의자라고 낙서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인종주의자였답니다. 이 시위대를 그런데 역사 왜곡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일부 학자들은 처칠이 식민지 시절 인도인을 혐오해서 인도의 쌀을 수탈했고 그래서 인도인 300만 명이 아사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맞는지 그게 인종주의에 근거한 건지 역사학자들이 연구할 문제 아닙니까? 법으로 왜곡이다 아니다 이렇게 정할 일이 사실 아닙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합니다. 역사는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재 권력을 쥔 자들이 자기가 하는 역사 해석 외에는 전부 왜곡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할 때 반대 논리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역사를 특정 시각에 가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주류가 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왜곡이고 심지어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양행자 의원이 낸 역사 왜곡 금지법안을 보니 아주 처벌 규정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폄훼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답니다. 자,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은 이견이 있어도 입 다물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7년 징역 먹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마지막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의원 시절 공수처 표결을 기권하자 민주당에서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국회법 114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그런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뜻이 다르다면 민주당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 언뜻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미국 UC 버클리 심리학과의 샬런 네메스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자, 반대의 놀라운 힘. 이 책에서 저자는 표현의 자유가 왜 가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대 의견은 불편합니다. 하나의 뜻으로 똘똘 뭉친 집단의 인화를 깨고 조직의 일사불란함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반대가 중요할까요? 네메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대는 전체가 하나의 의견으로 뭉칠 때 미처 보지 못한 잘못이나 맹점, 약점을 찾아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조직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막아준다. 심지어 타당성이 없거나 잘못된 반대를 해도 입을 막아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책의 관련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대의 가치는 반대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나 반대 입장의 타당성에 있지 않다. 나는 반대 의견이 우리를 설득하지 못해도 심지어 반대 의견이 틀렸을 경우마저도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바로 그 가치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는 타당하지 않아도 심지어 틀렸어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자는 조직의 암덩어리가 아니라 조직의 영양제라는 겁니다. 인간은 집단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61년 미국이 쿠바에 피그스만 침공을 했는데요. 그 결정 과정이 대표적인 집단 사고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부 CIA가 이제 당시 취임 3개월 된 케네디 대통령을 구워 삶아서 쿠바를 침공하도록 했습니다. 공산화된 쿠바를 해방시킨다는 명분에 백악관의 의견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런데 침공에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로 백악관 참모가 된 아서 슐레진저입니다. 그는 침공 계획이 의욕만 앞설 뿐 장비와 병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당시 법무장관은 대통령 케네디의 동생인 이제 바비 케네디였는데요. 그가 이제 슐레진저를 따로 불러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마음을 굳히셨소. 지금은 어찌됐든 모두 한 마음으로 대통령을 도와드려야 할 때가 아니오. 그러니 마음을 정리하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했으니 너는 잔말 말고 따르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침공이 실패했습니다.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작전에 동원된 수많은 병사가 죽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미국은 그 포로들 빼내오느라고 아주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고 국제적으로 위상까지 깎였습니다. 작전이 실패하자 케네디가 내가 어쩌다가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이러면서 후회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3년 뒤 한반도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두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처음엔 일사불란한 북한이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해방 전국에서 우리는 혼란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북한보다 수십 배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라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데런 에스모글로라는 사람이 그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바로 제도 탓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서 최선을 찾아내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과 최고 통치권자가 뭐든 마음대로 정하고 잘되든 잘못되든 정해준 길로만 가는 북한, 이 두 제도가 경쟁을 했고 70년이 지난 지금 남한이 훌쩍 앞섰습니다. 북한이 남한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엊그제 선언했습니다. 이러니까 북한이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대외 정책을 180도로 뒤집으면서 도무지 공론장에서 토론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국민을 똥개로 보고 정부를 주인으로 보는
북한과 비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할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 국민의 입을 막는 나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택한 정당이 이걸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